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풀었을 거고요. 220페이지 본문 이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사라고 써있는 문단부터 보면 되겠네요. 자,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다 라 나와 있죠. 즉, 편의점은 도시 문화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시인,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구멍가게, 이거 아까 처음에 본 적 있죠?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하겠죠. 어서 오세요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무엇을 살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기만 보면 좀 애매한데 결론은 뭐냐면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아까 얘기했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에도 기여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가게 주인은 이 마을 사람들한테 되게 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들어갔을 때 물론 인사, 뭐 어서 오세요 이런 인사는 당연히 하겠지만 어디든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지냈어 라든가 아니면 뭐 사러 왔어 뭐 이런 거 어떤 이런 친근한 질문들을 우리한테 하겠죠. 근데 내가 이걸 좀 부담스러워한다. 내가 좀 내향형이다. 그럼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빨리빨리 사고 나가는 거 좋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나가고 싶으면 이제 다른 이야기 빠지지 않고 나가려면 물건을 빨리 정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 거. 빨리 사고 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그러나가 나왔다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이게 대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에는 점원이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그러니까 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건 일단 하죠. 그쵸? 인사만 건넬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입을 열지도 않을 뿐더러 시선도 건네지 않습니다. 네, 손님이 이거 어딨어요? 라든가 뭐 계산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 점원, 알바생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뭐 핸드폰 하고 있는 경우 되게 많이 봤죠. 그쵸? 완전 딴짓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 무관심의 배려가,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무관심인 거잖아요. 그쵸? 이 무관심의 배려가 손님의 기분을 홀가분하게 좀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살 물건이 없다고 해도 부담 없이 들어가 둘러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좀 싫어하는,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좋은 이유도 역시나 이제 그 점원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라 얘기하는 거 보이죠. 그쵸? 그래서 그러므로 익명의 고객들이 대거 드나드는 편의점에 단골이 생기기는 매우 어려울 거래요. 약간 이거는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대로 넘어가세요. 자, 그럼 정리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사장님이든 아니면은 아르바이트생이든 나한테 이제 내가 뭘 사든 내가 뭘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편의점을 자주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비슷한 게 아마 그 스파오나 뭐 에이세컨즈 같은 그런 매장 있죠. 그쵸? 뭐 그런 약간 매장도 어때요? 직원이 이렇게 달라붙진 않잖아요. 뭐 사실 거예요. 뭐 이것도 보세요. 이러지 않으니까 약간 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단 볼까요? 편의점은 24시간 열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인들은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에서든 똑같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래요. 표준화는 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는 편의점뿐 아니라 즉석식품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아마 패스트푸드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회학자 조지 리처는 자 이렇게 어떤 권위 있는 학자의 이름이 딱 등장했다. 이름 등장하는 거 보이죠? 그쵸? 요러면 인용이라는 설명 방법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즉석식품점을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작용, 예측 가능한 종업원의 행동 등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글쓴이는 햄버거 가게에서 이게 그 글쓴이가 누구냐 그러면은 조지 리처겠죠? 아무래도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규칙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 있다. 이게 아마 각본에 짜여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편안한 의례와 예의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각본 덕분에 손님들이 즉석 식품점에 매료된다고 보고 있대요. 매료된다가 뭘까요? 매혹된다, 빠져든다 이런 뜻이죠. 종업원이 그 누구든 그 외모나 말씨나 감정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겠지라는 거죠. 이렇게 하겠지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인간관계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효율적인 소통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석 식품점의 그러한 속성을 편의점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거죠. 표시 잘못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 편의점에 대해 설명을 하면 자꾸 이제 외부의 어떤 그 가게들을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쵸? 아까 앞에서는 편의점의 불빛이 뭐랑 같다고 했죠? 백화점의 불빛과 유사하다고 했어요. 목적이. 근데 지금 나오는 건 어떤 거예요? 점원 내지는 이제 주인이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즉석 식품점이랑 그 다음에 편의점이 유사하다라 얘기하는 거죠. 둘 다 어떤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죠. 손님이 뭘 고르든 말든 무관심해요. 그럼 이제 우린 이럴 수 있을 거야. 편의점에서 뭐 제가 구매하려고 보니까 엄청 눈치를 주던데요. 그건 이제 뒤에 손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상 내가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점원 앞에 서 있으면서 고르지 못할 바에는 미리 그냥 골라놓고 가는 게 좋겠죠. 미리 골라놓고 네 이거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점원은 감사합니다 뭐 주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기표 받으세요 뭐 그 다음에 기다려 주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제 그 응대 방식은 이미 다 짜여진 각본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이미 알잖아요. 이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편의점을 가면은 카드 꽂아주세요. 뭐 멤버십 적립하시겠어요? 이런 거 있죠. 할인 카드 있으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각본에 짜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도 이 점원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가 대강 예상이 되죠. 그래서 뭐 아니요 영수증 주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그런 데가 나오기 때문에 화제 전환이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인과 고객 사이에 이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편의점은 이거는 구멍가게와 다른 점이죠. 편의점은 역설적으로 자 이때 역설적의 의미는 뭐예요? 모순적이죠. 모순적이랑 같은 말로 보셔도 돼요. 왜 모순적인지 볼게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입수한다. 진짜 모순적이네. 왜냐면 구멍가게처럼 꼬치꼬치 깨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고객의 그 말도 안 걸면서 고객의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냐. 모순적이죠. 그쵸? 역설적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일부 편의점에서 점원들은요. 물건값을 계산을 할 때마다 구매자의 성별이나 연령대를 계산기에 붙어있는 버튼으로 입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를 얻는 상세하게 입수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요거네요. 실제 그러면 이제 계산기에 이게 붙어있냐? 붙어있는 것도 본 적은 있어요. 여성, 남성, 20대, 10대 뭐 이렇게 써있는 거 본 적은 있거든요. 요즘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산기에 붙어있는 버튼으로 입력합니다. 근데 곧바로 이 정보가 본사로 송출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편의점 천장에 붙어있는 CCTV가 있는데 그 용도는 위에서는 아까 이제 도난 방지 얘기할 때 살짝 언급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CCTV는요 도난 방지 용도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연령대랑 성별에 따라 어느 가게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 그러니까 어느 그 진열대에 머물러 있는지를 분석하는 목적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CCTV가 녹화가 됐으니까 이 화면은 당연히 본사로 가겠죠. 그리고요. 어떤 편의점에서는 지금 제가 화살표 하는 거는 어딘지 못 찾을까 봐 하는 거니까 굳이 안 해도 돼요.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못 찾을까 봐 하는 겁니다. 자, 어떤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 진열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그거예요. 그 물건 빼가는 데 있죠. 거기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 쪽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구매 행태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먼저 살 물건의 종류를 정한 다음에 선택하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들어보면서 선택을 하는지 유통기한까지 확인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지 그다음 한 번에 몇 개씩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카메라가 있으니까 확인이 되겠네요. 곧바로. 그렇듯 자 그럼 221페이지 넘겨볼게요. 이렇게 되게 정교하고 기계를 통해 파악된 자료는요. 본사의 영업 전략에 활용됩니다. 그쵸. 본사 입장에서는 이제 신제품을 내놔야 되는데 정보가 없으면은 뭘 만들어야 되게 막막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과자 중에 팝콘이 잘 팔린다. 그럼 이제 팝콘으로 새로운 맛을 예를 들어서 뭐 매운 팝콘이 잘 팔릴 것 같아. 매운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팝콘도 좋아하니까 불닭 팝콘을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뭐 만드는 용도를 그러니까 만드는 어찌 보면은 이제 동기를 얻기 위해서 그 정보를 열심히 이제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의 급성장해 온 이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면에는 이렇듯 치밀한 정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편의점의 성장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4번째네요. 아까 그럼 3번째는 뭐였을까요? 설명이 아마 교재에 있을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구멍가게랑 비교를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멍가게는 어때요? 주인이 대놓고 질문하는 방식이니까 이 소비자도 내가 어떤 정보를 이 가게에 제공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줄 수 있어요. 그쵸? 내가 말을 할 때 뭐 조심할 수도 있을 거고, 내지는 말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예요?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정보를 주긴 주는데 소비자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소비자가 여기에 CCTV가 있군. 내가 물건 사는 걸 들키지 않게 내가 여기서 축지법을 써야겠어.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여기에 초소형 카메라가 있군. 있는 것도 모를 거야. 그쵸? 근데 어쨌든 내가 삼각김밥을 얼마나 사가는지 아무도 모르게 한번 엄청 빠르게 갖고 가보겠어. 뭐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점원이 있는 그 이제 돈 계산하는 그 기계는 당연히 못 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정보를 본의 아니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 지금 매번 얘기하지만 공통점이 있고 이제 비교,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고 이렇게 대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내용을 두 개를 잘 연관지어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냥 냅다 다 똑같은 거라고 분류해버리면 나중에 공부할 때 헷갈릴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정리할 때는 비교를 했다면 어떤 점에서 공통적인지, 대조를 하고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문제가 있네요. 그쵸? 8번부터 11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